근데 수술하고 이제 좀 예뻐졌다 싶었는데 갑자기 코끝이 툭 떨어지면서 뭔가 이상한 모양이 돼버렸어요. 안녕하세요. DI성형외과 닥터는 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원장님, 친구가 수술받고서 코끝이 처졌는데 주위에 이런 경우가 꽤 흔하더라고요. 코 수술하는 게 너무 걱정되는데 어떡할까요? 그쵸. 코끝 모양은 코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는 만큼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코끝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화살코처럼 보이고 뭐랄까 약간 이미지가 뭐 사기꾼, 마녀 이런 부정적인 좋지 않은 느낌의 이미지를 나타내거든요. 코끝은 옆에서 봤을 때 콧대와 이렇게 업턴되는 방향으로 부드러운 라인을 그리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코끝의 하이라이트 지점이 이상적인 위치에 놓여야 됩니다. 이건 콧날개 연골의 배열과도 연관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콧구멍 노출과도 일부 관련이 있죠. 콧구멍이 정면에서 약간은 보이되 과하게 보여서는 안 되고, 또 옆에서 보았을 때 콧날개와 콧구멍의 노출 비율이 적당한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수술하고 이제 좀 예뻐졌다 싶었는데 갑자기 코끝이 툭 떨어지면서 뭔가 이상한 모양이 돼버렸어요. 그래요. 그 원인이 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코끝의 연골 구조에 생긴 초반 변형이에요. 연골은 생각보다 약해요. 편육이나 삼겹살 뭐 이런 거 드시다 보면 우리가 연골도 좀 먹거든요. 근데 씹어보면 생각보다 부드럽게 씹히기도 해요. 코끝 연골은 그거보다 훨씬 더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로 꼬매다 보면 연골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부드러워가지고 수술할 때도 아주 젠틀하게 다루면서 고정하거든요. 이걸 단단한 실로 고정했다고 해봐요. 자극이 가해지면 실이 연골을 파고들면서 연골이 찢어지고 위치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고정을 여러 번 많이 하는 것도 연골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물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또 이물 반응에 대한 염려가 커지죠. 참 딜레마예요. 그리고 아무리 잘 관리하셔도 어떻게 코끝 자극을 100% 차단합니까? 불가능해요. 이거 환자분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표정 짓고 말하고 먹고 하는 거에서 코끝에 자극이 다 전달이 되거든요. 가끔 이런 말씀 드리면 난 손도 한 번도 안 댔는데요? 이렇게 억울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억울하시다고 해놓고선 제 앞에서 코 만지고 비비고 나가셔서 거울 보면서 코 파고 계세요. 이렇게 무의식 중에 코를 만지기도 하는 데다가 잘 때는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이건 책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지구조의 무너짐이에요. 코끝을 높이려면 튼튼한 지지구조가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지구조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지지구조를 만드는데 약한 재료를 쓴다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상이 변하는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이 변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코끝을 높이게 되면 피부가 타이트하게 당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끝이 들리는 변형이 오는 경우가 사실 흔하거든요. 근데 코가 원래 높았고 발달된 구조인 분들, 그리고 코가 길고 매부리였던 분들은 남는 피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코끝 지지 구조가 무너졌을 때 코가 하방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재료, 그리고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서 튼튼한 지지 구조를 만들었는가예요. 이 중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향후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죠. 그럼 코끝이 떨어지는 걸 최대한 예방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겠죠. 아마 잘 들으셨으면 예상이 가능하실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코끝에 가해지는 자극을 최소화한다. 근데 일상생활하면서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가능한 선에서 최선 다해서 관리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럼 환자분만 책임이 있냐?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수술 시에는 너무 과도한 목표를 잡아서 억지로 과교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지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중격이 충분히 있으면 비중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양이 적거나 재수술 환자분들은 뭔가 대체 재료가 있어야겠죠. 바로 자가늑연골이죠. 튼튼하게 만드는 요령은 의사의 경험과 숙련도에 달려 있습니다. 원장님, 코 수술 후 웃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평생 웃으면 안 되는 건가요? 코 수술하고 담배 피거나 술 먹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출퇴근길에 보면 코에 드레싱 붙이고 앞에서 담배 피는 분들 계시고, 붓기도 안 빠졌는데 술집에서 아주 취하도록 술 드시는 분들 종종 봅니다. 술, 담배도 끊기 어려운데 그거 진짜 가능하시겠어요?
사실 일상적인 생활에서 표정 짓고 웃고 말하고 하품하고 뭐 이런 자극까지 차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아무리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봤자 그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튼튼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냥 신경 써서 조심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일상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경 써서 조심한다는 게 어떤 거냐? 코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께서 콧물, 코막힘, 이물감 같은 불편한 느낌을 견디기 쉽지 않아서 자꾸만 손이 코에 가는 데다가 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꾸 이런저런 표정 지어보고 코를 만지고 눌러보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신경 써서 막을 수 있는 자극은 이런 자극들이죠. 굳이 억지로 막 과장된 표정을 지어가면서 혹은 코를 여기저기 만져보면서 코에 그 불편한 느낌이 괜찮은지 확인해 보려는 그런 행동만 자제해 주셔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코끝 떨어짐의 원인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코를 비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해서 높이는 것보다 환자분 얼굴 구조와 코의 특징을 잘 파악한 뒤에 그에 맞춰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튼튼하고 아름다운 구조를 만들어야겠죠. 그걸 위해서는 경험이 많고 숙련된 코성형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코끝 처짐 때문에 코재 수술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닥터는 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